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6시 25분쯤 됐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국내외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회수가 조금, 구독하시는 분이 좀 늘어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제 방송을 조금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참, 그분들한테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보면은, 거기서 볼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 이것도 과거에 이제 지금 최근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에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볼만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볼만한 게 많아요. 소소한 생활하면서 맛집이라고 있어요. 맛집.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외식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하고 만나서 외식을 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소개해 놓은 그런 유튜버도 있고, 좀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많이 주는 맛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요즘 이제 가을이 짙어가는데, 어디 가면 좋은 곳을 이제 구경하는 그런 것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 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하는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명한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면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방송도 있고, 또 중국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방송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한 10사람 가운데 한 5사람 이상은 아파트에 살 건데, 아파트 가격에 이제 동향,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은 것도 있는데, 불초소생,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좋은 유익한 방송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나는 내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100%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아주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요 상태인데, 그러나 반드시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 그리고 세계 황제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먼 훗날에 몇 세가 될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 말대로 좀 거동이 조금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해고하면서 살 때가 있으면은 제가 이 유튜브 내가 한 것을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가을이 정말 이렇게 짙어지고 푹 익어갑니다. 그래서 가을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물어있고 있게 되면은 이제 또 가을의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겨울로 들어서죠.
춘하, 추동. 근데 가을에 극한 지진까지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워낙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가 또 아침에 또 샤워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많이 자주 부르던 노래인데, 그 김태정님 하면은 우리 부산 사람인데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60 되기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김태정님 하면은 그 백지로 보낸 편지가 그분 노래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 노래를 별로 뭐 즐겨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 가수 임수정님이라고 있어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이 김태정님의 백지로 보낸 편지를 부르더라고. 부르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래 보니까 이 노래 괜찮다 싶더라고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뭐 끝부분만 이렇게 불러보았는데, 그래 보니까 원래 가수가 김태정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뭐 조금 노래를 검색을 좀 해보다가 보니까 잊혀진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김태정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 참 좋다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내한테는 그 노래가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가을이 이제 완전 짙어지고 가을이 끝나는 지점에 이 노래가 좀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절은 깊어 이제 이래 나와요. 1절도 계절은 깊어, 2절도 계절은 깊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가사가 나와요. 부르더니 가지 끝에 어느덧 계절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야 하오,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는 새로워도 우리들의 옛사랑은 뜻없는 꿈이 되어서 마른 잎에 바람 소리 으스스 계절은 깊어, 빈 하늘에 노을 비춘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잇는 마음,
수근 기다림에 내 청춘 홀로만 가네. 빈 하늘에 노을빛은 내 가슴 타는 그리움. 아, 이 참 기절이 그 가사가 좋아요. 얼마 전에 그 송성환의 그 원더풀 라이프 보니까 요즘 그 은연서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송성환님하고 임창재님께서 이제 같이 대화를 요즘 하는 것이 요즘 방영되고 있는데, 임창재님 그 은연서가 한참 인기 있을 때는 유아여대 그 강당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신촌 로타리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송성환님이 하는 말이 그 은연서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멍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이 계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멍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흐르면. 그럼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일을 보니까 JTBC에서 이제 돌나라 박명호 님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하나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 브라질에 이제 우리 자기가 이제 자칭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박명호 님께서 자칭 하나님이고 뭐 성경책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하나의 종파겠죠. 그런데 한 1000명 정도 이제 데려가 가지고 브라질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하나의 그 거대한 하나의 그 뭐 마을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살고 있더라고. 살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죽었고 절반 정도는 뭐 있는데 뭐 자칭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사이비 종교의 하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그렇게 이제 그 뭐 JTBC에서 돌나라 박명호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우리 허경영 총재님 이렇게도 말씀을 안 하고 허경영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명호처럼 이렇게 뭐 그 숱한 그 사이비 종교가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을 착취하고 또 청춘도 다 날려버리고 몇십 년을 거기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들은 가짜고 재산을 탕진시키게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모 교수님이 허경영 총재님을 사이비 종교 사람들의 정신을 멍들게 하고 또한 이제 재산을 탕진시키게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뭐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은 나는 지금 현재 한 80억 인구 전체를 교육 대상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내가 볼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될 어떤 대상자로 봐요. 뭐 이런 말 하면 그렇겠지만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대상자다. 열어보면은 틀림없어요. 나는 그것을 확신을 한다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정말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의 극한 상태까지 가야 알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노래를 불러서 좀 미안하지만은 가요 중에서 가사가 참 가사 잘 쓴 사람도 아마 저작권에 의해 가지고 아마 수입을 좀 받는 모양이던데 가사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도 믿었건만 그 기절 가운데 이 생명 다 바쳐서 이런 말이 있다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도 믿었건만 불교를 신앙하려면은 그렇게 해. 정말 다 해야 된다고. 기독교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강정선을 신앙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된다고. 그때에 우승제야가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의 그 말씀이 귀에 싹싹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분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그냥 대통령 민정 대리 이 되실 분은 전생에 또 그 전생에 도덕군자 성현군자들 최소한 대통령이나 왕을 한번 했던 분들이 이번에 환생을 해서 허경영 신인이 우주에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에 같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지금 내려와 있다고. 그러게 이제 80억 인구 전체가 다 허경영 총재님은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다. 열어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 다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한 5,200만 명 가운데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치 평론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에 내 동생 가운데 요리를 하는 동생이 있어요. 내 동생은 그냥 직업이 요리니까 일식집에 요리한다고. 그런 동생도 있고 별의별 동생,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다 있다고요. 나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한 20-30년간 있었기 때문에 수도의 전문이죠. 특히 요공계의 전문이에요. 전에도 한데
분야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전문가는 탁 잡아서 처리해버려요.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짓는데 말이지, 그 요즘 아파트 지으면 보통 뭐 40층, 50층짜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뭐 그 물건 같은 거 크레인이라 그러지, 그걸 옮겼다 내렸다 하는 것은 그런 분 중에서 여성분도 있다 그러더라고. 뭐 여성분들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하지. 고속 공포증이라 그러나 이제 이런 건 높은 데 올라가면 어리어리하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가 있어요. 그거는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장난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를 분석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저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의 이면에 요놈 그 이스라엘 총리가 베타냐후라고, 베냐민 베타냐후인데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전문가.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전문가는 내가 볼 때는 라나 회장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평론에서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변희재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나이는 우리나라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거의 80이 다 됐다고. 이봉규 씨는 내보다 나이가 적지, 한 2살 적고, 그러니까 66세고, 조갑재 씨는 1945년생인가 뭐 그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79이고, 그 다음에 박찬종 씨 같은 경우는 85이에요. 고승국 씨는 뭐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고승국 박사죠. 뭐 이런 분들이 정치평론가예요. 정봉주 씨도 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 진보나 보수 속에 있어요. 이동영 작가도 경북 안동 사람인데 정치평론을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내가 볼 때는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뭐 50, 변희재 씨가 원래 50인데 50이면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50살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44살에 혁명을 했기 때문에 50살이 결국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박찬종 씨가 볼 때는 좀 어린애로 보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많다고 해서 더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전에 한번 좀 다니고 이랬는데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의사인데 잘 보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더 잘 보더라고. 또 치과도 그래요. 치과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40대 뭐 이런 분들이 훨씬 잘하더라고. 50대 이런 분들이. 그건 그렇고, 이분은 아직 미혼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변희재는 윤석열의 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그 사람한테 묻는다면은 나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장가도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뭐냐? 이제 내 청소년기 시절에는 17세, 18세, 19세, 요때는 나는 왜 태어났느냐?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는 거, 단 한 명도 여유 없이 기독교인화 시키는 거, 이것이 내 생의 목적이었다고.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간 누구가 됐든지 간에 뭐 재산이 수천억조 원이 있다든지 수천억 경이 있다든지 지식이 박사학위가 1000개, 10,000개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그 천주교의 로마 교황 있잖아. 한 사람만 잡으면 되지. 교황도 이리 와, 막 꿇어앉아. 허경영이 신인이야.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 모든 사람이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그렇듯이 변희재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20대 대통령을 내리앉혀야 된다. 왜냐? 이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단이 난단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니까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속인의 세계를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무속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고. 그 중에는 아주 가짜, 뭐 중들 중에서도 땡땡이 중들이 있듯이 무속인들 중에서도 가짜 무속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 신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세계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그 무속인은 신을 안 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결국 안 받으면 안 돼. 안 그러면 먹지 못하고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신을 받는다고. 신을 받다 보면은, 무속인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점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딱 오면서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 냄새 난다 그러거든요. 아니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온 게 아니고 그 의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오면은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같으면은 술 냄새가 난다 그러거든. 그리고 기차게 알아맞혀요. 잘 알아맞춘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걸까지는 모르는 거다 말이야. 모르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변희재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리앉혀야 된다. 이제 이것이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기 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분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 2024년 5월달로 잡았다고. 그리고 결혼식장도 정했고 결혼 대상자도 정했고 결혼 대상자가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건 뭐냐? 2024년 5월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그때는 새 정부가 들어와 있다. 이제 이렇게 어제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청 앞에서 지금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앞에서,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들을 불러가지고 검찰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기자들하고도 인터뷰하고 계속 1시간 이상 이렇게 해요. 매일 해요. 그러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내 돈 준 적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도 옆에 이제 어떤 재수를 불러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입을 맞추고 모해 위정 교사를 시켜가지고 결국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살게 됐다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거 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사실은 검사예요. 검사가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검사들이 생사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부당한 것을 자기가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네. 검사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검사들이, 내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검사들이 지금 행태가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도가 가을이 짙어져 가지고 어느 끝까지 한계가 되면은 겨울로 바뀌어 버리잖아. 그렇듯이
검사들의 도가 너무 지나치가지고 이것은 한번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있으면은 총체적으로 바뀌겠지만은 이것도 검찰 이것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것도 바뀌고 대한민국 전체가 확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희재님은 지금 현재 국내 정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자기 예측대로 착착 돌아가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장도 잡았다고. 그러니까 뭐냐? 2024년 5월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은 큰 국내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내려앉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지금 어제 아침에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이 육사 교정에서 철거시키려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이준석이는 뭐 벌써 어제 그 대구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는데 그 SBS에서 계속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대구에 아마 국회의원이 12명인가 봐요. 12명. 그런데 12명의 고양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한 마리의 호랑이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면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어요. 안철수도 그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우측에 속해요. 보수에 속하는 변호사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아주주간이라고 홍콩의 신문사에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 때에 행한 그 범죄를 지금 미디어워치 그 변희재님하고 이제 인터뷰한 것이 그대로 실렸고 쌍케이 신문에도 실렸고 지금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변희재님과 동시에 그런 것이 이제 외지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잘 모르고 있어요. 우물하는 개구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태블릿에 이제 그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했던 것이 김한수 건데 그게 재판이 11월 달에 있다고. 근데 김한수는 지금 행불 상태예요. 행불. 이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지금 뭐 김한길이가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뉴라이트에서 뉴 레포트로 지금 가려고 해요. 뭐 시간이 길어서 그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는데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가 내려오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에 그냥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요.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 잘 몰라요. 마치 뭐를 모르냐니까 80억 인구 전체가 허경영은 신인이다.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것을 잘 모르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그 대상자이듯이 지금 일반인들이 지금 이렇게 내년 5월달 안으로 이 정부가 없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2025년 어제 아래 그 2027년에 무슨 2026년 2027년에 선거가 있다 이런 것은 허경영 총재님은 공인이시고 대통령에도 직접 출마를 하셨고 지금 이제 24일 날 이제 재판도 있고 뭐 이래요.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재판관이 판사가 정신이 똑바르고 성실한 사람 같아서는 무죄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삐리하게 해가지고 무슨 벌금형이나 기타 뭐 공직선거법에 이제 뭐 이래가지고 출마를 못할 그런 어떤 벌금형이나 무슨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2심, 3심이 있어요. 대부분 판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옥중에서도 당선이 되는 수가 있다고. 옥중 당선도 있어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다. 이래 보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관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전쟁의 이면에는 말이에요. 참 진짜 미국 정치인들도 많이 썩었더라고.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썩었는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어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이런 어린애들을 잡아가 그냥 납치를 한다고. 납치를 해가지고 팔아버려. 인신매매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데려가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극도로 공포감이 이제 생겼을 때에 그 사람 몸에서 아드레노크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호르몬이 나오는가 봐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축출해서 그 자기한테 주입을 시키면은 뭐 회춘이 되고 몸에 좋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린애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는, 그것이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로 했다고. 그게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에요. 놀랄 노자예요. 그런 사람이 아드레노코넬이라는 것을 섭취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저명한 뭐 대통령, 할리우드의 A급 배우들, 기타 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다수의 이제 뭐 저명인사들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상을 이제 좀 있으면은 터트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걸 많이 해요. 하니까 이 범죄상을 8시간짜리 3개를, 그러니까 24시간이에요. 8시간짜리 테이프를 3개, 3파트로 해서 방영을 하는 것이 EBS예요.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앞으로 곧 보게 될 거다 이제 그래요. 그래 되면은 아마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그것이 정말 그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경악했듯이 그런 뉴스가 이제 곧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터지기 일부 직전에 오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제 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가 하마스가 침범할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이제 좀 그 딥스테이트 세력의 그 꼬붕이다 보면 돼요.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총리가. 근데 마지막으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세계 인류 지금 현재 그 전직 오바마라든지 힐러리, 뭐 클린턴 이런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고. 이것이 준비가 지금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것이 터지면 뭐 국민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한다고. 그러면서 언론이 바로 서게 돼요. 지금 세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딥스테이트 세력이 꽉 잡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올바른 언론이 바로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모르긴 하지만은 불로유에 대한 진실도 알려지게 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처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야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할 때 60만 대군의 0.5%가 따랐다고, 3,000명이 따랐어요. 그 3,000명 속에서도 0.5% 같으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딸려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 나가서 허경영 신인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전부 다 사기꾼이다, 동놈이다, 뭐 사이비 종교가 싸우게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80억, 막 대한민국 사람 5,200만 원 놔두고 80억 인구 전체가 한 방에 끌려온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어제 그 김상환 고모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나는 2016년 5월달에 회원 등록을 했고, 아마 그분은 2016년 6월달인가 아마 내보다 한 달인가 한 달 정도 늦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도 대순진리를 엄청 오랫동안 신앙을 하셨던 분이고, 정말 그 신인님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을, 그러니까 1949년 11월 13일 기축생으로 오신 분이 참 신인이시다라고 해서는 확인을 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 그분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는데, 찾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성재야 허경영 신인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라고.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지만은 동질감을 느끼고, 나 역시 이제 나는 대순진리는 아니지만은 강정사를 믿는 그 단체에서 뭐 우리 김상환 성감님이죠. 그분 뭐 한번 내하고 만나면 이야기 잘 될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도 내 그 서전서문 많이 읽었거든. 경은 김동현 선생 문곡이 영침으로 작세 집승께서 명년의 선생이 모을 것이 오늘 50년의 시국성편하니 종약간만이라 오라 서기 연재래요 예사망의 치천하지 대경대법에 개제 자수로 돼. 많이 했지.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도구전 중경대진 상조군글 하보군련 조리관계 통제군군 서로 만나면 잘 통할 거예요. 뭐 태울 줄은 말할 것도 없고. 정갱생 주행생 갱생 전인천지 천천지 인지지지천 인인인진천, 그래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정산 강정산이 이 우주의 최고의 주제자 줄 알고 믿었는데, 결국 가서는 그분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하나의 그 가이드 역할을 하신 참 인간이죠. 인간 중에서 성인이죠. 하여튼 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이만큼 가깝다는 거 잊지 마세요. 허경영.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는 새로워도 우리들의 옛사랑은 덧없는 꿈이 되어서. 허경영.